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미래 기술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바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랑은 뭐가 다른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기술 경쟁은 누가 이끌고 있는지 핵심만 쏙쏙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수님,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그 기본 원리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그 핵심은요. 정보를 처리하는 그 기본 단위,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현재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0 아니면 1, 이 둘 중 하나 값만 가지는 비트를 쓰잖아요. 네, 그쵸. 비트.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써요. 큐비트. 이 큐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양자 중첩 상태가 가능해요. 0과 1이 동시에요?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개념인데요. 이 중첩이라는 게 왜 그렇게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그 중첩, 그리고 또 얽힘이라는 양자 특성 때문인데요. 이게 큐비트 수가 늘어나면 처리 가능한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계산을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병렬적으로요. 아, 병렬 처리 능력? 네. 그래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 걸릴 계산을 이론적으로는 단 몇 시간, 몇 분 안에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잠재력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와, 그렇게 강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활용 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아마 암호 해독일 거예요. 암호 해독이요? 네. 현재 우리가 쓰는 인터넷 보안 체계 그 RSA 암호를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깨트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세상에. 그게 현실화되면 인터넷 보안은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큰 변화가 오겠죠. 그것 말고도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개발 이런 분야에서 혁신이 기대돼요. 신약? 신소재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존 컴퓨터로는 계산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약 후보 물질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거나 아예 새로운 특성을 가진 소재 설계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 단순히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복잡한 시장 예측이나 위험 관리, 최적의 포트포리오 구성 같은 데 활용될 수 있고요. 물류 최적화나 인공지능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신약, 신소재, 금융, 물류, AI까지 정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 지금 이 기술 개발 경쟁은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글로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 활약이 눈부시죠. 구글은 2019년에 시커모어라는 프로세서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해서 큰 이슈가 됐었고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양자 우위. 네, IBM도 꾸준히 큐비트 수를 늘리면서 상용화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힘쓰고 있어요. 한 400큐비트 이상 목표로 하고 있죠.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은 또 자기들 플랫폼으로 양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요. 아, 클라우드로요? 네,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를 쓴다는 것도 되게 새롭네요. 또 다른 회사들도 있나요? 그럼요. 캐나다의 D-Wave라고 거기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좀 다른 방식에 특화되어 있어요. 최적화 문제에 강점이 있다고 하고요. 또 아이온큐 같은 곳은 이온 트랩 방식으로 안정적인 큐비트 구현에 주력하고 있고 리제티 컴퓨팅처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군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유럽 쪽 상황도 궁금한데요. 중국의 추격도 정말 빠릅니다.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2021년에는 주충지 2.1이라고 자기들이 구글 시커머어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칩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주충지요. 이름이 독특하네요. 네, 특히 그 양자통신, 그러니까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암호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받아요. 유럽연합 EU도 퀀텀 플래그십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한국도 정부 주도로 2030년대까지
100큐빅급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전 세계적인 경쟁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기술 경쟁과 발전이 결국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한데요. 양자 컴퓨터는 그냥 계산 빠른 기계,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약, 신소재, 금융, 물류, AI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인 거죠. 파괴적 혁신. 네, 미래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를 바꿀 기술, 양자 컴퓨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의 세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생각해 볼 점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 정말 양자 컴퓨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암호가 다 무력화된다면 그럼 우리 금융정보나 개인 데이터,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기술 발전은 항상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상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